그리고 이제 어깨 견갑골이요. 이제 얘도 아까는 약침 자리를 알려드린 거고, 이제 어깨 견갑골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아프고 오후에 돼서 활동하면 괜찮아진다. 요거는 천하향 침법을 쓰면 낫거든요. 그게 위중 태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선 더 중요한 자리가 태계보다는 위중이어가지고 위중이랑 뭐 신주 정도를 이렇게 놔주시면 괜찮아요. 네. 이게 아침하고 저녁이 양과 음의 모습이라서 음양을 판단할 때 저는 아침과 저녁의 증상을 묻거든요. 그리고 활동을 안 할 때의 차이를 물어요. 네. 그래서 어깨가 아침에는 안 아픈데 저녁에 더 아프고 잔다는 것이 음이 보충되면 좋아진다 개념이거든요. 자고 나면 괜찮아진다 일 경우에는 천상음을 해야 낫기 때문에 아까 그 어깨를 처음에 알려드린 자리는 약침 자리고 침을 후계 신주 정도를 쓰시면 잘 나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요거는 요 원리 자체가 어깨든 허리든 모든 근골격계든 이게 이 환자의 양과 그 환자의 음양의 상태를 판단할 때 낮에 활동할 때의 증상, 그 어깨도 환자가 낮에 활동을 해서 양기가 보충이 되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양이 보충이 되는 거고, 낮에 햇빛을 계속 본다는 것이 짧은 시간 햇빛을 보다가 긴 시간의 햇빛을 보면 양기가 보충이 되기 때문에 양이 보충이 되는 걸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양경을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양경이 더 강화되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천하향 위중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족태양 방광경의 중심 잡는 혈이거든요. 그래서 위중이 제일 중요한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트리니티 침법은 원리가 딱 있어서 그 판단과 원리와 재현성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음의 활동이라는 건 자는 거죠. 자고 나면 좋아진다. 자는 것과 수면이 아니면 안 움직이는 거. 그 환자가 만약에 팔이 아픈데 안 쓰면 괜찮다. 그러면 양을 너무 많이 쓴 거고 음이 부족한 거죠. 그럼 음을 더 공급이 되는 쪽으로 혈자리를 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게 그 혈자리들이 음 보충, 양 강화 이런 걸로 대표적인 혈자리를 이렇게 적어드린 거니까 한번 시험 삼아 한번 치료하는데 참고를 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50견. 네. 아까 요 세 자리가 박우영 교수님 특효율이더라고요. 그래서 극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팔을 올리는 걸 테스트를 하고요. 엎드려서 침을 맞을 때는 또 이거를 이렇게 올려봐요. 이렇게 올려보고 환자를 이렇게 올려보면 이게 안 좋은 자리는 이게 뻑뻑해서 안 올라가요. 안 좋은 어깨는. 이렇게 환자를 얘를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얘를 이렇게 해보면 팔을 올려보면 안 좋은 부위는 제대로 안 올라가요. 그리고 약침을 놓고 다시 올리면 잘 올라가죠. 그걸 환자한테 인지를 시키는 거죠. 쇼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견불거나 오십견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명백하잖아요. 들어보세요 하는데 요 정도 들었어요. 요 정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약침 맞고 더 들게 하는 거죠. 그게 그 자리에서 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세 자리는 박우영 교수님이 어깨 치료나 이런 걸 할 때 기본적으로 쓰시는 혈자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쓰는 혈자리는 조금 견불거도 환자마다 다른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안 되냐, 여기가 막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딱 보면 여기가 뻣뻣해가지고 앞쪽이 뻣뻣한 환자가 있고 여기 삼각근이 막혀서 이게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 뒤쪽이 막혀서 이게 뒤로 안 젖혀진 앞으로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여기가 막히면 뒤로 안 되거든요. 뒤로도 안 되고 이렇게 올려보세요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앞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쵸? 여기가 제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막힌 자리를 잘 푸는데 아까 그 세 자리도 중요하고 저는 앞쪽을 풀 때는 심점이 너무 중요했어요. 여기 심점. 심점이 약간은 우리 그 수태음 폐경의 중부 혈자리 있죠. 그 자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냥 대략 요 액문에서 요 갈라진 요 평행으로 보시면 돼요. 수평으로 가로로 봤을 때 이 흉부 쪽에 좀 만져보면 아픈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약침의 혈자리도 이게 손으로 만지면 뭔가 경결이 보여요. 경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 딱 이 자리가 여기다라고 하지만 그 환자가 요 위에가 살짝 위가 더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저는 그 자리가 맞다라고 봐요. 네. 그 부근이라고 타겟을 조금 더 넓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혈자리 타겟을 요 정도라고 보고 그 부근에서 그 환자의 가장 큰 아통점에 딱 만져보면 결이 이게 뻣뻣하고 굳어 있는 게 딱 있거든요. 딱 만졌을 때 아파요. 최근에 그 견불거이신 분이 진짜 여기가 다 막혀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만큼이. 그래서 좀 이쪽에 좀 많이 맞고서야 이제 팔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 자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어깨를 봤을 때 저는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병을 유발한다고 보는데요. 이게 보세요. 이 명치 쪽으로 제한이 되고 우리 사람이 마음도 그렇고 마음도 쪼그라들고 마음도 스트레스 받아서 울체가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이 앞쪽으로 다 몰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뒤도 제한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원래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길잖아요. 길고 넓은데 이렇게 쪼그라든다고요. 우리 아버지 여기다가 심점에다가 OCC 맞았어요. OCC. 한 자리에. 여기 OCC 맞고 여기 OCC 맞고 견정에도 맞고 이렇게 했더니 어깨가 펴졌어요. 처음에 이렇게 똑바로 못 섰고요. 걸어 다니시면 이게 몸이 여기 앞부분이 요렇게 돼가지고 걷다가 막 앞으로 쓰러지려고 그랬어요. 동맥하고 여기 제가 진짜 신점 이 흉부 쪽에 여기를 정말 많이 풀었거든요. 그랬더니 어깨가 펴지고 지금은 정상 보행을 하세요. 똑바로 섰어요. 똑바로 서셨어요. 사실 우리 아빠니까 제가 그냥 왕창 쓴 거긴 하지만 좀 50대 60대 중에서도 자세 안 좋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자기가 그걸 풀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약침을 왕창 맞으면 풀려요. 자세가 달라져요. 어깨도 넓어져요.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보시고 원장님들께서 저는 조금 그 환자의 모양, 쉐입, 이렇게 자세 이런 걸 보시고 만져주시고 여기 안 좋으시지 않냐고. 여기 심좀 너무 아파요. 여기 아프거든요. 여기 이쪽에 양쪽 다 이런 거 하면서 풀어주시고 극천에 놓고 하면 환자가 느껴요. 그러면 진짜 신뢰하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죠. 이게 진짜 저도 우리 아빠 치료하면서 어깨가 넓어졌다. 어깨가 길어지고 펴졌고 척추 이렇게 되셨던 분이 이렇게 바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됐을 땐 걷다가 계속 앞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여행을 갈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제는 여행 갈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정상보행을 좀 하시니까. 그리고 뒤로 안 될 때, 앞으로 안 될 때는 이렇게 뒤쪽 견갑골을 풀어야 돼요. 뒤쪽. 이거 조금 더 이쪽. 동그라미가 좀 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 이 견갑골에 이쪽을 다 풀어야 돼요. 여기서 당겨지는 거거든요. 이쪽하고 이쪽에서 제한이 되고 이 뒤쪽 견갑골이 막혀 있는 거라서 그걸 풀어야지 이게 돼요. 앞으로 돼요. 이게 당겨져. 여기가 유연해지죠. 여기가 굳어 있으면 이게 앞으로 잘 안 되죠. 그리고 보통 사실 이 50견 제일 흔한 건 이거거든요. 삼각근 여기요. 여기만
요쪽 삼각근의 요런 자리만, 혈자리만, 여기만 잘 해서 앞통점 찾아서 하면 올라가요. 젊은 환자 같은 경우는 한 번 맞고 그냥 바로 올랐어요. 약침 한 3-4대 맞았거든요. 한 3대 정도에. 그리고 50견은 침으로 안 돼요. 원장님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침으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저도 지쳐요. 50견까지 왔다 싶으면 이거는 기울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육이 너무 뻣뻣해져서 그 근육이나 그 역량의 문제가 수반이 된 거지, 그 뻣뻣해진 거를 풀어줘야지 침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50견은 이거는 그냥 환자들 견불고 증상 오시면 이거는 침으로는 안 됩니다. 약침을 써야 됩니다. 뭐 장덕 같은 경우는 한약을 쓰잖아요. 그게 역량이죠, 뭐. 근데 한약은 너무 비싸니까 약침을 쓰셔서 치료를 하시면 잘 됩니다 하고 끌어가야지, 50견을 침을, 저도 피곤하고 낫지도 않고. 네. 그 다음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는, 네, 보통 테니스 엘보는 곡지가 아픈 거고, 골프 엘보는 이 음소회가 아픈 거잖아요. 거의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곡지 쪽은 힘을 쓴 거라서, 자, 테니스 엘보. 여기가 아플 때도 관절부만 딱 아프다. 관절부만 딱 아픈 거는 이 충격을 계속 받으면서 버티기에서 힘을 소진한 거고요. 얘만 아프지 않고 이렇게 넓은 부위로 관절과 근육이 같이 아프다. 이거는 2개 다 치료를 해야 돼요. 음양이 다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관절만 아프면 이간, 중안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 약침이야. 여기 아픈 자리 관절 쪽에 약침 1cc에서 2cc 정도면 돼요. 뭐 많아야 3cc. 이 주관절 같은 경우는, 이 손목 관절 같은 거의 1cc만으로 되고, 이쪽은 한 1cc에서 3cc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육도 같이 아프다. 근육만 아프다. 여기 관절보다는 여기가 아프다. 여기 그 곡지 근육 있죠? 여기 상완 쪽에 근육만 아프다. 이러면 하향 주치를 하면 되는 거라서 족삼리, 중안, 족삼리 이렇게 에너지를, 여기가 쏠려 있는 거기 때문에 위쪽으로 쏠린 거라 아래로 밸런스를 잡아주면 되는 거라서 중요한 자리는 삼리예요. 네. 대도 혈자리를 쓰셔도 돼요. 삼리, 대도 이 정도만 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관절 근육이 다 아프다 그러면 상음 하향이기 때문에 이간과 족삼리 이 정도로 써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손목은 이게 손목이 개곡지잖아요. 양계, 양지, 양곡 이렇게 3개 천인지로, 이게 다 의미가, 이 지경의 문제는 힘을 쓰는 경락이고, 힘을 쓰는 게 우리 엄지잖아요. 엄지하고 검지. 여기 힘을 써서 무거운 걸 들거나 힘을 썼기 때문에 여기가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음주치라 그냥 혈자리, 약침 맞는 자리랑 침 맞는 자리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자리에 놓으시면 돼요. 양계 손목 아픈 자리에 약침 1cc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양지는 가운데. 근데 이게 환자분들한테도 조금 말할 거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묻기도 하시고 말씀도 해주시기를, 요 지경이 문제가 생기면 힘쓴 거, 이 인경이 문제가 생기면 밸런스를 잡는다고 얘네들이 맛이 갔거나, 아니면 사람한테 신경 써서 관절이 약해진 거거든요. 그런 거고. 그리고 요 경우에도 그냥 손목 가운데 양지혈이 통증이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약침 1cc, 천은무 약침 1cc 놓으시면 되고, 침도 그 자리. 그 다음에 손목의 양곡은, 네, 보통 청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잠 부족이에요. 수면 부족과 과로. 그래서 어느 손목이 아프냐에 따라서도 이 환자의 원인과 일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추면, 여기에 아프시면
과로하셨거나 수면을 좀 못 취할 때 여기가 병이 나는 겁니다라고 말하면 환자분들이 거의 수긍을 하시죠.